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이 시간 현재까지 계속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이미 그 이스라엘 가자 지구는 밤인데도 불구하고 그 뉴스만 계속 전합니다. 저는 중요한 새로 나온 내용들도 많이 있고 그 브리핑을 조금 뒤로 미루고요. 그 전에는 미국에서 그 밖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정도 중요한 이슈를 리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전 이분이 이렇게 기소될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연방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한 명인 밥 메넨데스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이 이집트의 외국 대리인 혐의로 기소가 됐다. 이거 잘하면은 무슨 외국 대리인, 에이전트라고 이제 영어 단어로는 표현을 하는데 이집트를 위해서 일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 전에 이집트를 위해서 이집트 사업가를 위해서 일한 여러 가지 혐의 때문에 뇌물수수로 와이프와 함께 기소가 됐잖아요. 거기에 이제 아주 분명하게 이집트 외국 대리인 혐의로 추가로 기소가 됐습니다. 아내와 같이 공모를 해서 2018년도 이집트 사업가와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아내가 꽃깁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사랑하는 내 남편이 그밖에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도 다 있다고 하고요. 이집트 군대와 이집트의 그 정보 그 관계자들을 대신해서 말하자면 이집트라는 국가를 대신해서 여러 행위를 밥 메넨데스 미국의 연방 상원 의원이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외교관계위원장이었는데 그 자리는 자발적으로 내놨고 본인은 무죄를 주장합니다. 집에서 금괴가 나온 거, 또 캐시가 몇십만 달러 나온 거 다 그 본인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집트의 관계자들은 무엇보다도 이 메넨데스 의원에게 무슨 군자금 조달이라든가 아니면 무기 이런 것에 관한 정보를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아주 대단한 기밀은 아니지만 뭔가가 만약에 잘못되면 미국의 해가 될 수 있는 그 같은 정보를 이집트 편에서 이집트에게 전달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소를 한 검사 측에서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6월 사이 4년이 조금 넘죠. 그 사이에 이제 일이 발생했고 여러 가지 사진 같은 것도 보시는 것처럼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메넨데스 의원과 와이프를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그 가림 처리를 했죠. 그러니까 존 페르먼 펜실베니아가 지역구인 역시 같은 민주당의 상원 의원이 새로운 혐의가 제기되니까 결국은 메넨데스를 의회에서 추방해야지 된다 하는 결의안을 지금 만들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같은 의원을 추방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 정도로 같은 민주당에서도 이건 아니지라고 얘기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구 이 자리에 한인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출마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상원에서 이런 일이 있고 하원에서는 조지 산토스라는 공화당의 뉴욕이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이 역시 공화당의 다른 뉴욕이 지역구인 6명의 하원 의원들로부터 저 사람 추방해야지 된다. 메넨데스와는 비교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23개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상원에서 한 사람, 하원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민주당, 한 사람은 공화당 이런 일이 미국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하원은요, 지난주부터 마비가 돼서 지금까지 마비 중입니다. 어제 이제 스티브 스칼리아가 일단 공화당에서 후보로는 결정이 됐잖아요. 그 후보로 결정된 것을 보면은 113대 99, 99표를 받은 사람은 짐 조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의 전적인 완벽한 지지를 그가 가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축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13대 99, 14명 차이네요. 이건 이제 공화당의 분열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투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표만 못 받더라도 217표,
하원의장으로서 후보로서는 됐지만 이제 이 하원의장 공화당의 후보와 민주당의 후보는 당연히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의 하원의 대표가 되겠죠. 두 사람이 겨뤄야지 되는데 물론 공화당이 됩니다. 212대 의석수가 민주당이 222대 민주당이 212석, 9석 공화당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217표만 있으면 되는데 민주당은 212표니까 민주당이 다 하킴 제프리스에게 찬성을 해도 공화당 5명이 하킴 제프리스라는 민주당의 하원의장이 저 사람 돼야 돼 하고 투표를 한다고 가정을 해야지만 되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그 5표, 지금 5명이 나는 스티브 스칼리스에게 투표하지 않겠어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프리덤 코커스가 물론 포함이 돼 있고요. 프리덤 코커스였다가 너 더 프리덤 코커스스러워야지 된다 하면서 자격 미달로 쫓아낸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도 있고, 콜로라도의 로렌 보버트 의원도 있고, 아무튼 조지 산토스가 조지 산토스는 프리덤 코커스는 아닙니다. 뭐 아직 껴주지도 않죠. 나는 스티브 스칼리스에게 투표하지 않겠어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쫓겨난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에게 말하자면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도 별로 이 스칼리스가 당선되는 것을 크게 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이힐이 있다. 그 앞에는 투표를 그렇게 쉽게 하진 않는다. 어떤 의원이 그러더군요. 오늘 안에 하원 의장이 결정이 되면은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5명 가운데 5명뿐만이 아니라 칩 로이도 스티븐 스칼리스에게 투표하지 않는다고 했네요. 공화당의 하원 의원이고 프리덤 코커스의 멤버인. 그러니까 이게 오늘은 좀 되기 힘들어 보이고요. 빨리 이런 것들이 일이 진행이 돼야지만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가지 결의안이라든가 돈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지금 공화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요. 오늘의 여론조사는 CNN 방송인데 제가 CNN 방송을 여러분들께 뭐 자주 인용해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가 CNN의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공화당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도가 내려갑니다. 너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만 그 내부 분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일을 제대로 못한다 하면서 이걸 이제 극복해야지 나중에 공화당에서 누가 대선 후보가 돼도 그게 이제 여론이 쫙 그쪽으로 쏠릴 수 있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이런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이번 주가 아니라 오늘, 제가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아침 클립 보신 분들 많으시죠? 이후에 나온 새로운 것이고, 그리고는 여전히 이스라엘, 하마스 대기 상태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지상군이 가자지구로 쳐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밑작업을 해놓고 있는데 미국은 정말 정치인들도 서로 아니 왜 너는 친팔레스타인이냐. 친팔레스타인 게 별로 없습니다. 말을 함부로 못해요. 말하면 지금 전부 비난받고 몰매 맞는 수준이거든요. 심지어 학생들도 이스라엘에 잘못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색출해내야지 된다고 하잖아요. 21세기의 미국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야지 된다고 해서 우리 회사에는 취직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실제로 그러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워낙에 동문들이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누가 말이야 이스라엘이 잘못이라고 해서 그 학생들 명단 내놔 아니면 도네이션 안 하겠어 막 이렇게 협박하고 하니까 그게 학교의 입장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심지어 학생들도 친이스라엘적인 성명을 얘기했었던 것에서 내가 잘못했다, 경솔했다 하고 이제 뒤로 물러서잖아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고요.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에 가서 딱 한 얘기가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자세히 들어봤더니 내가 여기에 미국의 국무장관으로도 왔지만 유대인으로서도 왔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친아버지, 또 stepfather, mother 전부 주이시기 때문에 이 친가는 헝가리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직 생활들도 많이 했고 대사를 지낸 사람도 가족에 여러 사람이 있고 해서 앤소니 블링컨이 유대인으로서 왔다 하면서 특히 그 젊은 사람이요. 그 하마스가 잔혹하게 냉혹하게 막 그 유대인들을 막 처형하고 막살하고 했었던 바로 그 뮤직 페스티벌, 그 레이브 그 페스티벌 현장에서 살아남은 젊은 여성 만나고 허그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그 레이브 뮤직 페스티벌에서도 이스라엘이 잘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구조되기를 막 기다렸는데 10시간이 지나서 구조대가 도착을 했고 그 사이에 이미 숨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스라엘에서 우리 정보국이 정보 실수를 했다. 하마스가 이 정도까지 일할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그 이스라엘에 가서 뭐 할아버지 대학살을 피했고 그리고 이제 스텝파더는 수용소에서 있다가 살아났고 어렸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하마스를 굉장히 강하게 당연히 비난을 했고요. 팔레스타인 국민이나 팔레스타인 국가의 열망을 하마스가 대표하지 않는다. 도덕적인 명료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벤자민 네탄야후가 본인이 이 큰 전쟁을 치른 경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시 내각을 따로 만들었잖아요. 평소에는 사이가 나빴던 뭐 국방장관이라든가 최근에 본인이 사법개혁한다고 해서 거기에 반대하는 그 국방장관이나 야당 지도자가 이렇게 비상시 5인 벤자민 네탄야후를 포함을 해서 구성을 했는데 미국의 국무장관이 이 사람들을 전부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벤자민 네탄야후는 미국 국무장관에게 하마스를 아이시스처럼 취급해야지 된다. 알카이다 이후에 등장을 한 중동의 테러 그룹 그렇게 취급을 해야지 된다. 그리고 세계의 어떤 지도자들도 하마스를 만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르단으로 가서 압둘라 2세 국왕을 미국의 국무장관이 만나고요. 내일은 암만에서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그 밖에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또 그쪽에 갔으니까 이집트 등등 다 관리를 만나는데 특히 이집트는 가자, 이스라엘 남쪽에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지금 27명이 숨지고 14명이 행방불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인질로 끌려가고 한 사람들, 또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지상군 작전을 펼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빠져나오게 하는 뭐 이집트 쪽이 문을 열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합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세계 어떤 지도자도 하마스를 만나면 안 된다. 고립시켜라 하는 얘기예요. 이미 고립이 됐지만 그런 얘기지만 사실은 그 이코노미스트는 하마스 사령관을 인터뷰를 했던데요. 물론 가자 내부에 있는 하마스 사령관은 아니지만 그런 게 있고 또 영국의 매체를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세계의 거의 모든 매체에서 하마스가 테러 그룹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테러 그룹 한 3제곱은 해도 됩니다.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뭐 처형식으로도 살해를 했다고도 하고 하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참혹하고 잔혹한 일들을 이번에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하마스가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하마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의 전략도 조금 읽을 수 있고요. 그런 것처럼 BBC 방송은 하마스를 테러리스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BBC 방송은요, 뭐 영국, 뭐 아일랜드 이런 데 막 교전이 있고 할 때도 그쪽 영국에 해를 주는 측의 테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우리는 그들의 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뭐 그들이 사악하다 뭐 이런 표현도 웬만하면 안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기사에서 썼어요. 미국의 대통령처럼
그리고 미국의 국무장관도 주이시니까 더하겠죠. 감정이 섞여 있겠죠. 그냥 뭐라고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네. pure evil. 그냥 진정한 이블이야. 그 악이야, 악. 악마야, 악마. 이렇게 하는데 BBC는 그렇지 않고 이코노미스트는 설령 그런 잔혹한 행위를 하는 주체라 할지라도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듣고는 괄호 열고 민간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살해한 사람들이 그건 민간인이 맞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매체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루퍼트 머덕이 영국에서 돈 많이 벌면서 운영하는 싸구려 찌라시 신문은 그렇지 않지만 BBC나 가디언, 이코노미스트 같은 이런 매체들은 정말 존중받을 만하다. 이런 것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탑뉴스 브리핑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뉴스와 직접 상관없는 얘기도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에서 하마스는 정말 적절한 단어조차 찾기 어렵다. 악, 그 자체야, 그 자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에 다시 이제 주말에 60미닛과의 인터뷰에서 얼마나 하마스가 나쁜가, 그리고 미국은 얼마나 이스라엘을 지지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60미닛 인터뷰를 한답니다. 좋은데요. 이스라엘도 지지하고 하마스가 얼마나 나쁜가 하는 것을 비난하는 거 다 또 맞는 얘기고 한데, 그럼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사상, 민간인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민간인을 보호하는 선에서 이스라엘은 응징하고 보복해야지 된다. 이런 말은 빠져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말에서. 저는 그 말을 못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민간인 사상 없이 하마스를 응징하지 못하거든요. 하마스도 그걸 알고 있고 지금 인질까지 잡고 있고 이 상황이어서 제가 빠른 시일 안에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가슴속에 꽉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좀 이제 털어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역시 미국 내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제 몇 주일 안에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가 길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갈려질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느 정도 가자를 때리고 그 결과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런데도 이런 모든 것들을 정치인들은,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제가 지금 몇 번 말씀드렸어요. 한국에서 이란에 오일만 가져가고 오일 대금 갚지 않은 것을 이번에 미국이 미국인 인질을 풀려나고 이란 인질과 같이 교환을 하면서 그 돈을 주도록, 경제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해서 주도록 해서 그 돈이 카타르에 있다, 에스크로에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 돈으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이란 돈인데 이란이 그러한 돈들을 헤즈볼라나 레바논에 아니면 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하마스나 이런 데 지원을 해서 결국 그 돈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하고, 아니 그건 알면서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알면서 거짓말하는 게 더 나빠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에너지를 또 어디에 써야 되냐면은 지금 행정부는 계속 설명을 해야지 됩니다. 이스라엘까지 간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아니에요. 그 돈 60억 달러 아직 카타르 은행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또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질 때 감시를 다 하겠다고 하고 그 카타르 그 에스크로로 보낸 돈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은행에서 다 해제도 못 해주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공화당은 계속 그 돈으로 이렇게 저질렀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돈 이미 보내졌지만 주면 안 된다. 다시 동결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도 곤란하겠어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란의 유엔 주재 이란 대표가 알리 카리미 마감, 이 사람인데, 아니 그 돈은 당연히 이란 국민의 돈이다. 한국이 그 오래전에 오일을 가져가서 오일은 다 쓰고 돈을 그렇게 오랫동안 안 갚았던 그걸 이제서야 받은 건데 우리는 그 돈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모든 필수품을 사야지 된다.
이란에도 아이들이 있고 팔레스타인에도 이스라엘에도 아이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이란 측의 입장의 말은 이렇다는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여전히 그 버니 샌더스 주이신 연방 상원 의원이 그동안 아주 용감한 이스라엘 사람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전부 그 이스라엘만 모든 것 다 잘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인을 포함을 해서 세계의 선의를 가진 사람들은 가자지구를 저렇게 봉쇄하고 서한지구도 점령해서 일상적인 굴욕을 주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그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날마다 겪는 끔찍한 일상생활, 그걸 없애줘야 된다 하고 많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 싸워왔습니다. 이스라엘도 참고해야지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자지구와 서한지구에 나뉘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서한지구는 무하메드 아바스 이제 내일 암만에서 요르단 암만에서 만나네요. 요르단으로 건너가는군요. 그래서 무하메드 아바스는 좀 이스라엘하고도 대화를 하고 미국과도 대화를 하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마스는 점점 더 극단적이 돼가고 이스라엘은 그런 하마스가 이렇게 그 통치하고 있는 가자를 점점 완전히 지금 잿더미예요, 잿더미. 한 30만 명 이상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어디론가 길을 나섰다고 하거든요. 집에서 있을 수가 집이 없어요. 길도 없습니다. 다 무슨 콘크리트 같은 거 무너진 더미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도 이런 일들도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야, 프랑스도 장난 아니네요. 프랑스는요, 아예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금지했습니다. 미국보다 더하네요. 왜냐하면 이번 전쟁으로 또 반유대주의 분위기를 막으려는 시도다. 이게 이제 프랑스의 뭐 국방장관이라든가 이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프랑스의 주이시 몇 명인 줄 아세요? 한 50만 명 된답니다. 그럼 프랑스가 아랍계가 가장 많은 나라예요. 유럽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주이시 50만 명, 아랍계 500만 명, 10배입니다. 그런데 친 팔레스타인 시위는 전면 금지랍니다. 에펠탑에도 딱 이스라엘 그 국가 표시, 별표, 하얀색에 파란색 돼 있는 거, 그거 에펠탑에도 그려놨더군요. 국가가 분열해서는 안 된다. 분열하는데요? 국가가 분열을 시키잖아요. 지금 모든 나라들이 다 조금 더 중간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는 이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많은 이슈에 따라서 이건 분명히 여기가 100% 잘못하고 100%는 아니라도 90% 이상 잘못하고 여기가 10% 미만 잘못하고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하마스나 팔레스타인이 99% 잘못하고 이스라엘이 5% 잘못했다 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팔레스타인 사람들, 하마스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일반 주민에 대한 배려는 조금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분열하고 있잖아요. 지금 프랑스도,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마스는 뭐 이스라엘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테러 조직, 그건 맞죠. 하마스의 그게 그러니까. 그러나 하마스하고 팔레스타인 일반 주민하고는 분리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팔레스타인의 인구의 반이 어린이들이니까 괜히 어린이들이 힘든 거잖아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은 더하죠. 본인들이 저지른 과거에 죄가 있으니까. 홀로코스트. 그래서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도 이스라엘의 안보는 독일의 국가의 정책이랍니다. 이스라엘의 안보는 독일 국가의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외무장관이 곧 이스라엘을 방문한다고 하고 프랑스가 그럴진데 베를린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금지시켰습니다. 그럼 시위를 같이 금지시키던가 친이스라엘 시위도 친팔레스타인 시위만 금지시키니까 이건 네탄야후의 삐뚤어진 정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기서 계속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감정이 자극돼서 그 분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죽기는 죽되 찍하고 죽자 하자는 여론도 있으니까 그 여론도 뒷받침이 돼서 하마스가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가 조금 더 쉬운 것 아니겠어요?
베를린 경찰, 프랑스 경찰 전부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금지를 했다는 것 전해드리고요. 마지막은 좀 가볍게 마무리하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왜 헤즈볼라는 똑똑해, 레바논에, 그리고 벤자민 네탄야후도 잘못했어, 이스라엘도 잘못했어, 이스라엘 정부국도, 이런 말을 했냐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게 all about me입니다. 벤자민 네탄야후와 비슷해요. 블라디미르 푸틴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서로들 호감을 갖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호감은 2020년 선거가 치러지고 나흘 되던 날 벤자민 네탄야후와는 깨졌습니다. 왜 이번에도 벤자민 네탄야후를 그렇게 비난을 했느냐, 이런 일을 막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까지 지금 이스라엘을 비난할 때냐 하고, 또 복음주의잖아요. 이 마이크 펜스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플로리다주의 론 디센티스 주지사도 그렇고. 왜 이랬는가, 이 벤자민 네탄야후도 그 본인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렇게 가까운 척하면서 받을 건 다 받아 먹었습니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거저준 건 아니죠. 미국의 복음주의, 이스라엘 하면은 하는 그런 사람들의 표를 의식하고 막 대사관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주고, 예루살렘은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다 원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정착촌 점령지를 넓혀가는 것은 국제법으로 불법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불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뭐 이런 거 다 제외하고도. 아무튼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벤자민 네탄야후와 친할 때는 열심히 해주다가 선거가 치러지고요. 벤자민 네탄야후가 또 이번엔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됐으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흘 만에 누구보다도 빨리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축하했습니다. 난 그 이후로 벤자민 네탄야후와 말 안 했어 하면서 F자까지 써서 얘기를 하거든요. F, BB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뭐 나는 비비를 좋아했지만 뭐 지금도 좋아하지만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늘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나는 나에게 충성하는 걸 좋아한다. 바이든을 가장 먼저 축하한 사람도 비비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용히 있을 수도 있는데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이번에 벤자민 네탄야후를 비난을 하는 것도 뭐 그래서 사람들도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요. 오늘도 계속, 내일도 지금 일단 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군합발을 밟고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워치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저는 내일도 시간을 좀 잘 배려를 해서 아주 중요한 뉴스를 여러분들께, 이 관련 뉴스를 좀 전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여기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